안녕하세요. 수시 전략 달인들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 내비게이터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민준입니다. 지혜 선배님,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타들어갈 시기죠. 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불수시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황금돼지 띠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면서요. 네, 작년보다 재학생이 무려 4만 명이나 늘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라 다들 막막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죠. 제가 본 영상에서도 쌍둥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한 어머님이 네? 처음은 그 삼합칠 같은 기본적인 용어조차 낯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입시를 몰랐던 그분도 결국 자녀들을 중앙대와 유니스트에 합격시켰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던 말이에요. 복잡한 입시를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보고 그 규칙을 하나씩 배워나간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은 수시 6장 외에 이공계 특수대학에 추가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히든카드를 아는 것부터가 아, 바로 전략의 시작이죠. 그런 숨겨진 규칙을 아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은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작년 합격 점수를 보고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대신이 1.9등급이고 작년 합격선이 2.0이면 안정지원. 뭐 이렇게요? 민주님, 그게 수험생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정말요? 작년 숫자 하나만 보고 원서를 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걸 3단계 입결 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 이것만 알아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3단계 입결 분석법이요. 와, 귀가 솔깃한데요. 첫째, 대학이 그 내신 점수를 계산할 때 어떤 과목을 반영했는지 봐야 해요. 네,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하. A 대학에선 2.0 등급인 제 내신이 네, B 대학에선 1.9등급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둘째, 그 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땠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최저 기준이요? 세계 영역 등급합 7처럼 최저 기준이 높으면 그걸 통과한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니까 합격 내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거든요. 문턱이 높으니까 일단 넘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반드시 최소 3년 개연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3년치요? 예를 들어 서강대 영문학과는 2024년에 70% 합격선이 2.06등급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펑크가 났어요. 와, 그럼 그 숫자만 보고 내 1.9등급이면 안전하겠다. 고 생각하고 2025년에 지원한 학생들은 정말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2025년엔 다시 예년 수준인 1.68등급으로 돌아왔거든요. 3년치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튀는 해를 걸러내고 평균적인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해요. 데이터 이면의 맥락을 읽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선배님, 올해는 이 분석법에 더해서 판을 흔드는 2026년 게임 체인저들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많아요. 첫째, 많은 대학이 면접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면접이요?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이 대표적이죠. 단순히 서류상 스펙이 아니라 학생의 논리력과 잠재력을 직접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수능 최저에도 큰 변화가 있다던데요? 네, 수능 최저에도 큰 변화가 있다던데요? 사탐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면서요? 그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예요. 고려대처럼 과거 자연계열의 과탐을 지정했던 대학들이 올해는 사탐 응시자도 허용했어요. 와, 이러면 수학은 잘하지만 과탐에 약한 학생들이 사탐으로 갈아타고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연계열 학과의 경쟁 구도가 정말 안개 속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무전공 학부의 확대입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 선발을 늘렸어요. 무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그 인원은 대부분 기존의 인기학과인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 등에서 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전공학부의 확대입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 선발을 늘렸어요. 아, 무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그 인원은 대부분 기존의 인기학과인 경영학과, 컴퓨터공학 등에서 빼오는 거예요. 와, 그럼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와,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네요. 규칙 알기, 데이터 분석하기, 그리고 올해의 변수까지 적용하기. 규칙 알기, 데이터 분석하기, 그리고 올해의 변수까지 적용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 길이 보일 거예요. 내 학생부의 강점을 파악하고 3단계 분석법으로 대학을 추려낸 다음에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의 게임 체인저들을 적용해서 나만의 수식가들을 완성하는 거죠. 결국 입시는 성적순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의 싸움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전력의 핵심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던져드릴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면접이 강화되고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등 성적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026학년도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학생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깊이 고민해보시고 다음 주 저희 수시전략 달인들의 카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